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전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 단원별로 얘들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유형은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단원이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친구들이 각을 정말 잘 재요. 각독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자꾸 최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은 각을 잰다고요. 이걸 언제 그만둘까에 대한 각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고요. 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트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자, 3월 학력평가 대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꿀팁을 전수해 주고자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3월 모의평가가 한 4주 남았던 시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주 남았던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월 학력평가라고 얘기하는 이 첫 번째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양지용 선생님과 아주 짧고 굵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개학입니다. 재학생들에게는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학력평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일시는 3월 28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옛날에는 3월 초였는데 이제 3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학습의 마무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는 수원수투 전범입니다. 자, 요걸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얘네들이 몇 문제가 나올까요? 22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선택 과목이 있는 모의고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몇 문항 나올까요? 8문항이 나온다. 합쳐서 30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시험 범위는 수원수투 전범이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각각 3가지 대단원 중에서 1단원 중에서 첫 번째 겁니다. 즉 전체 범위의 한 6분의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매우 좁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수원수투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미적분 점수가 좀 안 나왔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범위가 좁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깊게 출제했을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수능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 과목 범위가 늘어났을 때 여기 부분에서 똑같이 문제들이 많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메우면 되잖아요. 이제 수원수투에서 점수가 좀 아쉽게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좀 더 보완할 것들이 많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나중으로 갈수록 수원수투가 더 중요해지고 무게중심이 수원수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험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앞에 나오고 여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모의고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선택 과목이 8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3월 학력평가의 의미,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3가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길었던 겨울방학,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어요.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12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그 이후로 쭉 시험이 없었죠. 그리고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대략 3개월가량 시험이 아예 없는 해피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학습을 확인하는 첫 모의고사 또는 학력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선택과목이 분할된 첫 번째 모의고사. 아, 나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자고. 고2 때까지는 1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22번부터 30번까지는 주관식이 나와서 모두 수원수투였어. 그리고 첫 번째 4점짜리 문제가 14번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장, 2장 넘기고 심호흡하면서 4점짜리를 풀어갈 준비를 했었다면 이번에 고3 모의고사는 어떤 거냐면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객관식, 주관식이 수원수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9번부터 몇 점짜리다? 곧바로 4점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점짜리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빨라져요. 벌써 4점이야? 하면서 호흡이 빨라져.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서 별표를 엄청나게 많이 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이게 좀 많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 4점짜리가 수원수투에서는 총 몇 문제 나오냐면 총 몇 문제 나올까요?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가 4점입니다. 어디에서? 수원투에서. 그러면 선택 과목은 4점짜리가 몇 개밖에 안 나올까요? 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합쳐서 13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적분, 확통, 기하 다 중요하지만 수원수투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4점짜리가 여러분들 예상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잘 구별해 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수험수투 만점을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74점 만점 기준으로 4점짜리가 몇 개 틀렸는지 생각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100점 만점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학생들이 내가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안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험수투는 74점 기준, 그리고 미적, 확통, 기하, 선택 과목은 26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내가 이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가 안 됐구나라는 걸 계속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재학생들끼리만 보기 때문에 나중으로 갈수록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수생들 많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자, 원래 작년 기준으로 재학생이, 즉 작년 3월 학력평가 응시 인원이 29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으로 갈수록 응시 인원이 몇만 명이 되었죠?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네요. 45만 명, 46만 명 이렇게 된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학생들끼리 봤던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6월, 9월 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재수생들이 끼니까. 그런데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3월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더 압도적으로 올라간 친구들도 많아요. 왜?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맛을 깨우친 사람들은 수포자란 말이 많잖아요. 잘 버티고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중간 이후부터 포기한 친구들이 꽤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발표한 결과는 아니지만 1등급을 100이라고 봤을 때 확통 선택자들이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9등급을 100이라고 봤을 때 확통 선택자들이 92%나 된대요. 그만큼 문과 학생들이 중간에 이탈을 많이 합니다. 포기하고 9등급 받고 8등급 받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학생들, 확통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고 미적분 기하는 더더욱 그렇고요. 1, 2, 3등급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잘 버티고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면 3월 학력평가 성적도 좋고, 그리고 수능 성적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현재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본다면 수시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은 애들이 자꾸 최저가 있기 때문에 각을 잰다고요. 요새 친구들이 각을 정말 잘 재요. 각독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언제 그만둘까에 대한 각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고요. 특히 탐구 한 과목과 수학에 대해서 언제든지 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점수가 안 나오면 빨리 갈아타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모의평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못 볼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할 맛을 계속 만들어 놔야 되겠지. 처음부터 점수가 안 나오면 기름이 없고 열정이 없잖아요. 나중에 활활 태울 열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6월 모의평가 전까지 그래도 뭐를 본다? 최고 득점 이런 거 말고 가능성을 본다. 뭐라고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3월 학력평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서 3월 학력평가의 의미가 있다. 이거 가지고 뭔가 재단하고 선생님 저는 이 점수를 어디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대비가 중요하겠죠. 선생님 어떻게 대비할까요? 양종 선생님과 하면 확실히 다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형 문제풀이에 익숙해져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겨울방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양종 선생님 자양분도 듣고, 그리고 필살기도 듣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능형 문제풀이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전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 단원별로 얘들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유형은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단원이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특강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학력평가 대비 특강, 척척학사, 학력평가 4점짜리를 척척 잘 푸는 특강입니다. 짧은 특강이고요.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훈련, 적중을 위한 훈련입니다. 자, 위쪽에는 이미 기출된 문제들을 잘 풀어보는 게 분석과 관련된 척척학사 특강이었다면, 자, 적중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전 모의고사 훈련, 필요충분 모의고사 시즌1으로 여러분들에게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할 커리큘럼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척척학사라는 특강은요, 최근 3개년 학력평가, 3개년보다 조금 더 된 문제도 좋은 문제면 넣어놨습니다. 평가원 기출들은 선생님 원래 커리큘럼인 필살기와 자양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3개년 학력평가의 주요 문항들, 그리고 빈출 유형들을 아름답게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를 강력하게 제공하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수강하기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거 하나만 쭉 수강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잘 대비가 될
될 수 있다. 2등급이 1등급 될 수 있고 3등급이 1등급 될 수 있고 4등급이 2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등급 하나씩 올릴 수 있는 특강이니까 충분히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는 짧습니다. 50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강의가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수학은 이런 토픽으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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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2도 이런 토픽으로 50분, 60분, 60분 이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척척학사 특강을 듣는다면 강력하게 모의고사 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필요충분 모의고사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2개 회차를 수록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구성품이 참 중요한데요. 자,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누구 모의고사다, 어떤 모의고사다. 계속 이렇게 학생들이 구매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거 푼다고 점수가 진짜 오를까에 대한 의문이 항상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를 하더라도 양지용 선생님은 확실한 대비법을 주겠다. 무슨 얘기니? 구성품 한번 가볼게요. 일단 수특 변형 문항들 아름답게 넣어놨고요. 열심히 우리 연구실 직원들 합숙시켜서 수특 변형 문항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을 제외했던 다양한 중킬러 문항들을 제작해서 넣어놨던 출제 기조를 충실하고 완벽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세한 해설지 그리고 4점짜리 유사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수원수투만요. 그래서 내가 수원수투 좀 틀렸어. 근데 그 4점짜리에 대해서 해설 강의 보고 솜풀이도 봤어. 그런데 내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런 친구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문항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사 문항까지 풀어보면서 문제 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문항 분석지. 이 문제는 EBS 변형 문항입니다. 또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지도 들어가 있고요. 솜풀이. 선생님이 직접 솜풀이를 2개 회차에 대해서 써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공하면 학생들이 2개 회차를 알차게 풀면서 3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작년에 필요충분 모의고사 현장 강의에서 했을 때 선생님이 올해 인강이 첫 해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인강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주면 정말 좋아하고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주시면 충분히 모의고사 대비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또는 부족함 없이 공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모든 학력평가, 수능, 모의고사는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척척 학사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충분 모의고사 계속 이렇게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지용 선생님 믿고 자, 자세한 얘기들은 강좌 오리엔테이션과 직접 강의에서 만나서 하도록 할게요. 수업 때 만나요. 안녕.